여러분, 요즘 생활은 어떠신가요?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는데 왠지 삶이 더 공허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이 노후에는 이것저것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지만 사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늘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늘려야 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첫 번째, 경제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80대 할머니가 길가에 버려진 캔을 줍습니다. 70대 어르신이 무거운 박스를 나릅니다. 60대 퇴직한 과장님이 일용직 면접을 봅니다. 이력서를 보니 재능도 많고 자격증도 많은데 나이가 너무 많으시네요. 삼성을 나와도 은퇴 후에는 경비직,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취업시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드리워지면서 연금과 보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60, 70대에도 고된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산이 넉넉하거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퇴직 후 편안한 노후와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고 싶었지만 다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에 좌절합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 들수록 월급은 줄어들고 받아주는 곳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경제 수명을 늘리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익숙한 일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평생 해왔던 업무와 비슷한 일자리나 별다른 기술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자영업만 생각하죠. 오죽하면 퇴직하면 결국 치킨집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소일거리가 본업이 되고 취미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손뜨개질을 취미로 시작해서 손녀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70대 할머니, 텃밭 가꾸기로 시작해 유기농 채소를 납품하는 65세 귀농인의 사례가 있죠. 이분들의 공통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게 수입이 될까 싶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또 돈을 벌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것이 장점이 되었습니다. 수익이 적다고 다들 시도조차 하지 않다 보니 경쟁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천히 실력을 쌓을 수 있고 결국에는 그 분야에서 으뜸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부에서 기회가 먼저 찾아오는 일도 생깁니다. 둘째,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몸 쓰는 일은 안 되겠고 또 이런 일은 체면상 곤란하고 이렇게 하나둘 조건을 달다 보면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62세에 시작한 택배 상하차 일을 통해 지금은 작은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십니다. 처음에는 단순 노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아직도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도 늙었고 어떤 사람은 늙어도 젊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50대만큼 건강하고 60대는 40대 못지않게 활력이 넘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게 아니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셋째, 몸값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자기 개발이 필요한 때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오히려 우리 나이대가 더 인정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5060 세대를 더 선호하는 병원이 많죠. 환자들이 더 신뢰한다고 하더군요. 요양보호사나 실버케어 매니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있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경험과 성숙함이 높게 평가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새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이 든 나무가 더 큰 그늘을 만들듯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귀한 자산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기술 하나만 더해도 우리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아픈 데도 없고 피곤해도 하루만 자면 괜찮아지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돈 벌려고 건강 관리할 시간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정말 큰 실수였어요. 통장에 돈은 있는데 몸이 아프니까 쓸 수가 없네요. 다행히도 요즘은 의료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큰 병도 미리 발견할 수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도 약 먹으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죠. 암 치료의 생존율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한번 건강을 잃으면 예전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남성은 72세, 여성은 75세 정도까지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에이, 우리 동네 80대 어르신들은 아직 엄청 건강하시던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분들도 젊었을 때보다 기력이 떨어지시고 먹는 약도 점점 늘어나고 계시죠. 특히 75살이 넘어가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 지리산 종주하시던 분들도 이 나이엔 무릎 관절이 약해지니 가벼운 뒷산 산책 정도만 가능해지고 딸과 오후 내내 쇼핑하고 영화 보고 하던 일들도 이 나이에 그렇게 놀다 집에 오면 다음날 몸살 앓게 됩니다. 75세가 넘어가면 젊은 시절의 술고래여도 소주 한 병 이상 마시기가 버거워지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70대 이상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건강관리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운동은 필수입니다. 매일 30분만 산책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매일 한다는 겁니다. 둘째,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 의욕 저하는 대부분 세로토닌 감소 때문입니다. 육류에는 세로토닌의 재료인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 풍부하죠. 셋째, 햇볕을 충분히 쐬어야 합니다. 햇볕으로 생성된 세로토닌은 밤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됩니다.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적절한 햇볕 노출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복용 중인 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혈압약, 혈당약, 콜레스테롤 약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체 나른함이나 면역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검진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70대부터는 일반 건강검진보다 심장과 뇌 정밀 검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수를 위한 전문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각자 자신의 전공 분야, 즉 한장기만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 전문의는 심장만, 관절 전문의는 관절만 보시죠.
우리 몸 전체를 보면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70대가 되면 모든 장기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장기 전문의의 말씀만 듣고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심장약을 늘리면 심장은 좋아질 수 있지만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또 관절약을 늘리면 관절 통증은 줄지만 위장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는 네 하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치료가 내 몸 전체에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내 몸 상태는 결국 내가 제일 잘 알죠. 의사 선생님 말씀은 참고하되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은 괜찮으시더라도 건강할 때 관리하는 게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시간과 정성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와의 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좋은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공유합니다. 인간 평균 수명이 100세 가까이 늘다 보니 노인 봉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다네. 모두가 부모 모시기를 힘들어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노인 봉양 문제로 자식들이 재산은 공평하게 상속되는데 어찌 장남만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가 불평이 많다네. 요즘 부모님 모시기 귀찮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의 일부 행위는 자식들을 왕자, 공주로 키운 그 부모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네. 자식 키울 때 자식 비위 맞추기에 혼신의 힘을 다한 부모들은 결국 자식들의 하인으로 전락하는 원인이 된 것이라네. 자랄 때 부모 공양법을 모르고 대접받는 법만 배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어찌 부모 공양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요즘 경로당의 노인들이 모여서 하시는 말 속에 그 정답이 있다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그놈이 효자란 말이여.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키고 못 배운 자식이 부모를 모신다는 옛말이 맞다는 것이라네. 자식 가르치려고 모든 재산 팔아 뒷바라지에서 의대에 법대를 졸업시켰건만 며느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를 안 모신다고 하며 부모에게는 별도로 조그만 골방 전세 얻어주고 개밥 주듯 생활비 20만 원 주면서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도 자주 못 오게 하는 세상이라. 이젠 부모님을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에 보내는 걸 다반사로 생각하는 시대올시다. 미국이랑 호주,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기러기 아빠 되어 마누라랑 자식을 함께 유학 보낸 사람들, 아내와 아들은 그 나라 국민 되어서 거기서 취직하고 나서는 주거지도 알려주지 않아 소식 끊어지고 마누라하고는 이혼이어 자신은 노숙자 되었다는 언론의 심심치 않은 이야기를 그대는 못 들었는가. 어쩌다 며느리에게 전화 한 번 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노후 준비는 왜 안 했느냐고 문제를 따져댄다네. 내 아들 의사, 변호사 만드느라 가진 재산 모두 다 썼다고 하면 며느리의 대답은 부모로서 학비되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며느리. 힘없는 그 노인은 기죽을 수밖에 없다네. 다시 산다면 다시는 그런 짓으로 그대 인생을 살지는 마시게나. 부모들은 훗날을 위해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한 결과가 오늘날 이거라네. 아들이 가문의 영광이며 우리 집 기둥이라고 하면서 자랑하던 꼴이 이제 그 기둥이 부모를 배신하고 마는 거라네. 대접만 받은 기둥이 부모 모시는 법을 안 배웠으니 부모 봉양은 벌써 물 건너간 것 아니겠나. 자식들이 불효로 내몰리고 있는 일부의 세태는 부모 자신의 행태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네. 부모가 진즉 변화에 대해 준비했다면 불효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 이제부터라도 부탁하는데 그대는 자식 키우는 데 있어서 자식의 적성을 봐가면서 힘닿는 대로 키우고 그대 몫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네. 이 글을 읽고 정말 미친 소리라고 생각이 들거들랑 지금 꼼꼼히 기록해 두었다가 훗날 자식이 크면 정답과 맞춰보시게나. 그대는 노후의 눈물은 왜 흘리시나? 왕자, 공주가 부모 모시는 법을 모르고 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부모가 봉양의 도리를 안 가르친 자신의 책임을 인제야 스스로 지는 것이라네. 까마귀도 어미가 늙어 힘을 못 쓰면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고사성어인 반포지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가. 내 자식 외국 유학 학비되느라 이 생명 다 바쳐 일한 후에 훗날 남는 것 없다고 빈손이라면 당신은 물론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여야 할 걸세. 무슨 죄목이냐고. 자식 잘 못 가르친 죄지. 호화로운 자식 집에 가보면 그 답을 당장에 알 수 있을 거네. 요즘 멋쟁이 며느리로부터 귀여운 손자들까지 돈 주고 장난감 사주어야 좋아하지. 당신의 늙은 모습을 보고 좋아한답디까. 잘된 자식집 방문해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눈총 속에 서른밥 얻어먹고 아이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골방에 있게 하는 꼴 보면 차라리 못 가르친 놈하고 윽박지르며 싸우는 편이 더 인간답다는 것을 인제야 깨우치지 않았는가 말일세. 추워오는 겨울 날씨에 든든하게 옷 껴입고 단단한 마음으로 그대의 슬픔을 견뎌나가시게나. 그래도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려니 하고 말일세. 이처럼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내 자식은 달라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자식에게 쏟아붓죠. 그게 아니더라도 자식의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도와주자니 내 노후가 걱정되고 안 도와주자니 자식이 불쌍하고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집을 줄여서 자녀에게 돈을 주면 효도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처음 몇 달은 연락도 자주 오고 효도하는 척 흉내도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보단 그들 부부와 자녀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가 큰돈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이 자녀의 인생에서는 그리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100억대 빌딩을 물려주는 게 아닌 이상 아파트 평수 줄여서 마련한 몇 억으로는 자녀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3층 연금부터 확실히 준비하세요. 둘째, 연금은 나이대별로 구분해서 설계하세요. 셋째,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그때 자녀를 도와주세요. 현실에서 자녀들의 신분 상승에 턱없이 모자라는 내 피 같은 돈 미리 증여하지 마시고 우리의 노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넷째, 관심사를 늘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늘 하던 것만 하게 됩니다.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죠. 당연한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어떤 분들은 한 분야에서 30에서 40년 이상 전문가로 살아오셨기에 그 분야에선 정말 해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삶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보는 것,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맛보는 것,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는 것, 이런 작은 도전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100발이 되어도 호기심과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청춘이고 20살이라도 꿈 없이 사는 사람은 애늙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를 늙게 만드는 건 나이가 아닙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죠. 나이 들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나이 들수록 뇌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늙게 만드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분들은 치매 위험도 훨씬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가 자극을 받고 이게 인지 기능을 지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산책로를 걸어본다든지, 처음 보는 꽃의 이름을 찾아본다든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이렇게 새로운 것들로 가득하니까요. 다섯째, 사색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도 대부분 스마트폰을 켜서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살펴보실 겁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네이버나 유튜브를 찾아보시죠. 편리해진 만큼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메시지 알림은 끊임없이 울리고 SNS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뇌는 이 모든 것을 처리하느라 정작 깊이 있게 생각할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메리언 울프라는 학자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꺼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뇌의 기능마저 점점 잃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차분히 읽어보았나요? 언제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보았나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고독과 사색 대신 스마트폰을 선택합니다. 책도 직접 읽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올린 짧은 리뷰로 대신하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얻은 정보들이 마치 물 위의 부표처럼 떠다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진정한 지식이 되려면 깊이 있는 생각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죠. 잠시 멈춰서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하고 곱씹어 봐야 합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나와의 대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보는 겁니다. 또는 좋아하는 책 한 권을 펴놓고 천천히 읽어보는 거죠. 이런 사색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빠른 검색이 아닌 천천히 하는 사색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사색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제수명, 건강수명, 자녀와의 거리, 관심사, 그리고 사색의 시간, 이 5가지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관심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해야 비로소 우리만의 시간이 생기고 그래야 깊이 있는 사색도 가능해지죠. 결국 이 5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늘어날 때 우리의 노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지혜의 동행 구독자분들은 항상 더 나은 삶을 위해 배우고 실천하려는 열정이 가득하신 분들이시죠. 이런 배움의 자세야말로 진정한 청춘이 아닐까요? 중년의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노후가 어둠의 긴 터널이 될지 황금처럼 빛날지 결정됩니다. 하루라도 젊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